오늘은 좀 준비한 내용이 실제 부동산의 투자를 통해서 이 단순한 매수를 통해서 차익을 가는 컨셉이 아니고요. 자, 이 투자하신 분이 매수를 통해서 그 해당 부동산의 변화, 어떠한 변화를 통해서 수익 창출하는지 바로 그 실전, 투자 사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실제 사례를 보면 이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원이시거든요. 자, 근데 이 웬만해서는 자금이 있는 분들은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하시는 분인데, 자, 직장 다니면서 투자하는 거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 발품 팔아서 하신 케이스보다는, 자, 경매를 통해서 하셨는데, 자, 일단 단독 투자를 하셨고 노후에 이 투자를 자금을 좀 모으는 게 목적이셨는데, 자, 단독 주택을 이 경매가 기준으로 해서 낙찰 금액 7억 5천만 원에 낙찰을 하셨는데, 자, 이 시기가 2015년, 뭐 상당히 지금보다는 시간이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 대지 238제곱미터에 자, 경매 유찰가 대비 지금 64%가 떨어져 있는 거를,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자, 이분이 이제 낙찰 받으신 원래 감정가 기준으로 보면 대지 평당 기준이 실제 80% 유찰일 경우에는 1,200만 원대고 64%일 때 1,000만 원이 채 안 됐는데, 자, 이분이 지금 7억 5천 정도 되니까 3.3제곱미터당 약 한 1,100만 원대 정도의 매수를 하셨는데, 자, 현재 기준의 이 대지 평당가가 3.3제곱미터당 약 한 2,500만 원 정도 됐으니까 상당한 시세 차익이 일단 성공한 케이스인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자, 이런 노후주택을 그냥 매수해서 뭐 임대 놓고 그대로 끌고 오신 게 아니라,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낙찰로 매수를 해 놓고 바로 변화를 주셨는데, 자, 여기에다가 건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축 건물을 하나를 지었는데, 자, 이게 들어가려 그러면 결국은 자금이 필요한데, 자, 보통은 경매를 받으면 일단 경락잔금 대출이라는 것이 상당히 뭐 거의 90%까지 받아올 수가 있다 보니까 대출 6억 원을 받으시니까 실제 들어간 자금이 1억 5천만 원 정도 됐었고요. 자, 건축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건축비에 뭐 건축 설계비 이런 부대 비용이 들어가는데 금액이 약 한 5억 5천인데, 자, 요즘은 해당 이제 공사업체하고 이 기성지급 조건, 그러면 보통은 다 분양을 해서 매도를 하는 컨셉이다 보니까, 자, 바로 계약금만 보통, 그러면 계약금 한 10% 정도를 준다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 아니면 6천만 원 정도를 계약금으로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다 준공 후 이 분양을 해서 3개월 내에 잔금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들어가는 게 1억 5천에 약 5천이니까 실제 들어간 자금은 2억 자금 가지고, 자, 그러면 이거 분양을 이제 팔게 되면 약 한 16억 5천만 원에 매도를 하셨는데, 자, 이익금이 자 3억 5천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일반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 기간이 보통 한 5년에서 뭐 길게 가면 10년 정도의 기간이 가는데, 자, 이 기간 1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2억 투자해서 3억 5천을 불과 1년에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우리가 보통 전문가, 특히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전략들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되는, 자, 이분 같은 경우 과연 혼자 알아서 했을까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실제 사례 케이스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기존에 투자를 하는 거는 잘 하시는데, 자, 이렇게 변화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조금 공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내용으로 좀 설명이 좀 부연 설명이 되면, 해당 토지들을 보면, 자, 항상 토지 이용 확인원을 보게 되면 뭐 지목부터 해서 지번, 그리고 해당 용도 지역, 용도 구역, 자,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보통 이런 서류들 안 보십니다. 자,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 대부분 지금 주택은 주거지역 안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어떤 용도, 내가 매수한 해당 이 토지나 건축물이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가, 그러면 대부분 이런 부분이 도로를 끼고 있는 부분하고 항상 매치를 시켜야 되는데, 도로 안쪽이냐 도로에 딱 이런 코너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 우리가 보통 미래가치라는 그 가치뿐만 아니라 현재 가치도 상승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보는 눈이 좀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변화를 주려면 결국은 건축 행위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건축 행위,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공부 서류 검토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자, 이 부분 실제 혼자서 이거를 그냥 매수해 놓고 내가 건축 신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바로 단시간 내에 검토한 게 아닙니다. 최소 이런 것도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검토해서 준비를 한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케이스를 놓고 보면, 자, 우리가 보통 도로를 볼 때, 자, 건축이 일단 인허가가 되려면 당연히 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폭이 4m 이상이 확보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자, 보통 도로에 만들어지게 되면 도로 자체에 보통 건축물이 항상 이런 부분들은 인지경계와 건축선이, 그래서 건축물 내 토지라고 하는 부분 안에 다 건축물은 다 1m 이상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 내 토지의 바깥으로, 그래서 도로를 침범할 수도 없는 부분이어서, 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라는 얘기도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지금 보통 건축물을 하게 되면 일단 바닥 면적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바닥 면적이, 내 토지가 비록 여기에 100이라고 하더라도 100을 다 건축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폐율이 예를 들어서 60%다 그러면 100이 아니라 60에 대한 면적의 건축물이 올라가는 거. 자, 두 번째는 건축물이 그냥 바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높이 올라가는, 그래서 이거는 이 용적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건축법에 다 그 해당 이 규모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직접 설계하는 거는 당연히 전문가, 이거는 건축 설계하는 전문가들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런 데에다가 보통 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약식이지만 알고 가셔야지 건축물에 대한 높이라든가 이런 거 되고요. 자, 여기서 제일 또 중요한 부분,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건축물이 지금 뭐 저희는 기본적으로 주택과 플러스 상업용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건축물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주거지역에는 주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주택은요, 자, 요렇게 시설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이 되거든요. 자, 내가 들어가서 직접 거주를 하고 내 집 마련이라 그러면 당연히 단독주택으로 가야 됩니다. 이유는요, 바로 이게 등기상으로는요, 바로 이게 1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주택 규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택 규제에서 보통 공동주택으로 가면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에 뭐 2개나 3개를 갖고 있다 그러면 3주택, 충분히 이거는 다주택자로 가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공동주택으로 가는 건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단독주택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지, 공동주택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오피스텔과 같은 이 상업용 쪽 컨셉으로 주택을 건축할 건지,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일반 우리 뭐 시청자분들, 특히 개인이신 분들 고민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들하고 좀 더 많은 뭐 상담을 통해서 이런 걸 결정하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뭐 지금 또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내가 이런 단독주택 오래된 구옥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화 주셔서 바로 이런 부분들 한 번 정도는 상담을 받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시기를 좀 바라겠고요.